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참 아쉽게도 많이 눌렸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장 후반 들어서 꼬리 달고 싹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망치형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거기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그렇게 나쁜 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강연했습니다. 부산에서 강연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시황 어려우신 부분들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까지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오늘 종목 AS부터 진행해 드립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장세에도 수익률은 더 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제 그 어려운 장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데오라든가 OCI라든가 LS산전 어제 분명히 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고점을 뚫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아주 강세를 띠는 모습도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어려웠습니다만 종목군들 다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한 종목 한 종목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스코대우의 월봉입니다. 3월 달에 이미 오픈을 해드리고 나서 4월 달, 어제 기준이죠. 어제 보여드렸던 월봉이고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월봉이 더 커져 있습니다. 종가 기준에서 더 올려놨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봉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갭에 대한 내용 이러한 공부를 했는데 어제도 똑같이 주봉 차트 보여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재의 흐름, 오늘 종가의 기준 꽉 채웠죠. 꽉 채웠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일봉도 보셔야 됩니다. 일봉 교육 내용들,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교육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 장악형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서 가성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입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만큼의 상승 탄력 나와서 시원한 수익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눌릴 때마다 편입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양봉으로 종가 기준의 고점, 장중 기준의 고점 다 뚫어버렸습니다. 화살표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죠. 교육을 통해서 매번 언급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왔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급 부분까지 겸비한 아주 우량한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 말씀드려요. 이전 조금 올려서 25,000원 이상의 차익 실현 구간. 그리고 조금 올려드립니다. 24,000원 미만에서 재편입 구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전체적인 그램빌의 매매 법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사인을 받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강연회 때도 자세히 또 무료로 설명드릴게요. OCI의 월봉입니다. 갭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 월봉 부분을 어떻게 됐어요? 하나 더 생겼죠. 4월달 기준까지의 기준에서 어제 그림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더 커졌죠? 봉의 크기가. 종가 기준에서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급 어떻게 됐습니까? 더 긍정적이에요. 종가 기준에서 어제 기준에서도 눌려있을 때 편입 가능하십니다 말씀드렸고요. 일본 기준에서 이러한 그림 4월 7일날 보여드린 이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어제 갭상승 이후에 눌려졌어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할 수 있습니다. 강조를 또 드렸고요. 오늘 분명하게 개장 초에 눌려져 있을 때 편입 가능하셨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또 돌려놨죠. 다시 또 돌려놨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12만 원 위쪽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재차 누를 때 어떻게 됩니까?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OCI 설명드렸고요. 자, OCI 일봉 차트에서의 그램빌의 매수 법칙, 제3법칙과 2법칙까지도 같이 또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2법칙이냐 3법칙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법칙으로 밀려버렸죠. 그러고 나서 돌려진 이 흐름. 어제입니다. 어제. 여기까지가 어제예요. 어제고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그죠? 그러고 나서 종가 이하로 오늘 또 내려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편입 가능하신 구간이고 교육적인 목표에서 접근 가능하신 목표. 총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OCI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보시겠습니다. LS산전이에요. LS산전 월봉 보여드렸죠. 어떤 샛별형의 교육, 캔들 교육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 샛별형의 완성이라고 교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월봉.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구간 이탈된 부분에서의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램빌의 매매 법칙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으로 또다시 고점, 지금 같은 장에 수급 유입되고 추가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 이러한 종목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까지 많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냥 놓고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 깃발형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상승 깃발형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교육까지도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 내용이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 강좌 온라인상에서 못 해드리잖아요. 금요일은 줘두셔야죠. 자,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들께 부산에서 무료 강연을 진행해 드립니다. 해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정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서양식 패턴의 지속형 패턴의 총정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통해서도 많은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오픈해드린 종목군들 다 탄력적이었죠. 하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라고 오픈을 해드린 것만큼 또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을 받으시고 찾아내시는 종목군들인 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맹신을 하시기보다는 그러한 흐름도 있구나 라는 교육의 확립, 이러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서양식 패턴의 지속형 패턴 완전 복습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 다 가져가시고요. 맨 끝부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역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하나 또 오픈을 해드리죠. 그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총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죠.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의 종류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종류,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추세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 갭, 그램빌의 매매 법칙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라는 것은 한번 움직이면 쭉 가는 관성의 법칙과 어느 시점에서는 되돌려질 수 있는 회귀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패턴 분석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해 본다. 그죠? 정형화된 흐름의 기준을 설정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 패턴대로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럼으로써 목표 주가 설정을 한다. 그러면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 주관적인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을 꼭 넣으셔야만 패턴에 대한 분석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일본식 캔들에 대해서는 뭐 1강부터 10강까지 해서 가장 처음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패턴 분석도 이제는 다음 주면은 반전형 패턴까지 완전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추세 분석, 패턴 분석 끝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주가와 수급, 보조지표까지. 그래서 주가를 놓고 보시는 여러 가지 이론, 기본적인 분석 부분, 그리고 거기에 수급 부분, 외국인 기관의 수급 부분까지 배우고요. 이것을 배울 때 무엇을 또 병행해야 될까요? 거래량을 병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표 분석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목균형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화 과정 추가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패턴 분석. 이제는 좀 마음에 와닿으시죠? 패턴이라는 것이 단어 그대로
어느 부분의 주가 부분,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예요. 과거 부분의 흐름을 정형화시켜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패턴이란 단어 자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쪽에 무게감을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패턴 분석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에는 뭐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이 있다. 지속형은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이고요. 반전형은 추세가 당연히 반전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패턴의 습성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반전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세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형성이 될 겁니다.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정 범위에서의 패턴 모양새가 이것이 지속되는 흐름에서 갑자기 바뀌어지는 흐름으로 연동이 되거나 했을 때 그 변동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일단 형성된 것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의 반발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반전형 패턴에 반해서 지속형은 굉장히 변동성도 작고 그리고 시일 기간도 한번 형성되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이니까 나머지 구간의 시일이 좀 짧게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반전형 패턴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미리 예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지속형 패턴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형 패턴과는 다르게 진행 중인 주가 움직임에 대한 흐름을 다시 이어가는 거니까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적인 부분이 반전형보다는 다소 짧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 패턴의 기준에 따라서 전제 조건만 맞는다면은 충분한 수익도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내용, 총복습 내용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 직사각형, 다이아몬드,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이 있는데 조금의 특징을 드린다면은 삼각형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흐름이고요. 목표 주가 설정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많은 만큼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두 번째,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의 경우는 단기 급등락이 나온 종목군들에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지속형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의 종목군들을 또 발굴해서 공략하실 때에는 이러한 깃발형, 페넌트형, 그 다음에 쐐기형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각형 패턴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서 수요일 날 또 복수까지 했죠. 차트에서 가장 자세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등락을 나타내는 동안 변동성이 축소가 됩니다.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응집이 되죠. 우리가 파생을 할 때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파생을 할 때도 이렇게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축소가 돼서 응집이 되는 구간에서는 양매수를 합니다. 양매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도 튀면 한쪽은 버리더라도 한쪽에서 수익이 극대화가 되죠. 거꾸로 확장형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수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매도를 하게 됩니다. 파생해서. 그래서 양매도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옵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수익을 내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각형 패턴의 경우에는 어떤 모양새건 수렴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대칭, 상승, 그리고 하락 삼각형의 경우에 이런 모습에서 수렴의 구간을 거쳐서 이 꼭지 라인으로 응집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힘의 세기가. 그러면 응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지속형 패턴이라는 거예요. 지속형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 응집된 이후에. 그러면 그 응집의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좀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들만 완벽하게 맞춰놓으면은 그렇다면은 세지는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목표 주가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소 주관적인 그 해석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만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패턴의 가장 중요한 요 세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칭형으로 보겠습니다. 대칭형으로 놓고 보실 때 어느 시점에서부터 1번이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걸 따질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형성됐다 볼 수 없어요. 아직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4번. 1, 2,
3, 4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제 복습하시니까 이제 다 아시죠? 예? 들려요, 저도 귀에서. 제가 1, 2, 3, 4 할 때 여러분들이 1, 2, 3, 4 따라 하시는 게. 그렇게 능동적으로 하셔야만 다 여러분들께 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1번으로 구성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2번, 3번, 이걸 4번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야 이렇게 갔다. 이게 무슨 강구 N자형 패턴이지? 예? 그죠? 그럼 목표 주가 자체가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낭패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전제 조건 부분을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립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맨 처음에 쭉 올라가서요. 이걸 어디다 뭘 그려? 어디가 1번이 나와? 안 나와. 꺾인단 말입니다. 꺾여서 여기가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꺾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또 꺾여요. 그러면 이게 3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꺾여요. 이게 4번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주 꺾여? 자주 꺾여서 최소 밑에서 2번, 위에서 2번 부딪혀야 삼각형 패턴이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쭉 줄을 거주었을 때 여기가 1번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부딪히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 3분의 2 이상 지점을 통과한 이후에 형성이 돼야만 삼각형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흘러가는 걸 삼각형 패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대응하실 때 이런 패턴 가지고 대응 잘못하셨다가는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조건, 윤정도 교육할 때마다 전제조건 말씀드리잖아요. 예? 교육할 때마다. 그래서 30년 동안에 무는 종이를 가지고 차트 그리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전제조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률 대 1등 10여 차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7,600%의 수익률로 1등해서 아직까지도 기록이 안 깨지고 있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제조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윤정도의 필살기 최소한 4번 이상의 주가 등락. 그러니까 밑에서 2번, 위에서 2번 부딪히고 3분의 2 이상 지점을 뚫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뚫고 가야만 그것이 신뢰도가 높은 삼각형 패턴의 기준이 된다. 그래야만 주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했을 경우에 추세선을 돌파한 첫 번째 파동의 높이만큼. 아시겠죠? 그 부분도 예제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삼각형 전체 패턴은 어떤 게 있다고요? 대칭 삼각형,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대칭 삼각형은 매수와 매도가 균형이 잡히면서 고점 저점을 수렴하는 그러한 흐름을 얘기합니다. 기존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시장이 약세일 때는 하락 지속되는 종목이었다는데 시장이 약세다 그러면 굉장히 세게 밀려내려가고요. 상승 추세 종목이었다. 근데 시장이 강세였다 그러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시장이 그냥 그대로고 혹은 반대 방향이었다. 그것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흐름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상승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점이 저항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예제 보여드릴 텐데 그것을 잠시 잘못 생각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위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이거 못 뚫는다 생각하고 정리하고 나가버려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점을 높여놓고, 예? 그죠? 고점은 눌려 있더라도 저가가 계속 상승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 삼각형은 반대로 고점이 낮아집니다. 고점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서 밀려 내려올 때는 지지가 형성된 게 아니라 이것은 이탈되는 흐름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림들 다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또 다시 놓고 복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해드리면 KB 일봉 차트의 대칭 삼각형 어떻습니까? 형성이 됐죠? 땅 1번 1번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1번 처음에 부딪히고 꺾어질 때 2번 그죠? 다시 부딪히고 돌릴 때 여기가 3번일 수도 있고 여기가 3번일 수도 상관없습니다. 3번 여기가 3번이면 여기가 4번이 되겠죠? 3번 4번 그리고 나서 돌려지는 흐름 최소한 2번 밑에서 2번 최소한 밑에서 2번 위에서 2번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이미 몇 차례 부딪혔어요. 여기 오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밀집 구간에서 뚫고 가죠. 그래서
처음 시세 라인 형성된 그 구간에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점을 거친 이후에 흐름을 가져간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정도의 높이. 목표 주가 어디라고요?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두 번째 구간까지의 높이. 아시겠죠? 그 파동의 높이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이면은 이쪽 위치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 이걸 뚫고 올라가는 흐름 36,000원에서부터 5,000원, 41,000원 구간 정도까지를 목표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1,500원까지 목표 가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추세 부분이 돌려질 수 있고 또 그 목표 주가를 뛰어넘었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도 사인 나오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가실 때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 추세적으로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패턴, 대칭 삼각형 패턴 말씀드린 거고요. 이젠 직사각형 패턴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직사각형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수와 매도의 그 수급의 또 세력의 균형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에 장기 행보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사실상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이 수평으로 평행선을 이룹니다. 최소한 2번 이상의 저항과 지지가 확인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장기적인 행보를 가져간다. 수주에서 수개월. 그래서 밑에서부터 만약에 올라왔다라고 치면은 요 범위에서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밑에서 치고 올라왔을 때는 위로 갈 가능성이 더 월등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추세 지속형이죠.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 이 평행을 달린다 그랬잖아요. 평행을. 어떤 이러한 추세의 범위가 아니라 평행을 달린다 그랬어요. 평행을 달리는데 이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 이거는 하락삼각형이지만은 예? 이렇게 올라왔다 할지라도 추세 부분에 반대급부로 가겠지만은 지금의 범위는 그렇지 않고 형성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세기의 부분에 힘의 세기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삼각형 패턴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복잡해졌으니까 자 다시 그림 그려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상승삼각형의 기준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더 세게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수주에서 수개월은 아닐 거예요. 그죠? 기본 전제 조건이 박스를 두면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은 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흘러간다는 건데 이 제한적인 범위라는 것은 그동안의 추세 상승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은 범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와닿으셔야 돼요. 뭔가 얘기가 예? 그냥 뭔 소리지 이러면 안 돼. 올려 넣었을 때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으면 밀려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방향성은 위로 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최소 두 번 부딪혀줘야 된다는 거고 올라가면은 요 범위만큼의 목표 주가를 최소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넘겨드립니다. 넘겨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목표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상승 추세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벗어나는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전에 추세에 대한 강력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게 상승 추세면 더 강력하겠습니다만 횡보 추세이기 때문에 돌린다 했을 때에는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5에서 10% 범위를 벗겨내야만 그 추세는 새롭게 형성이 된다. 그 패턴이 새로운 패턴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제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자와 전제의 주봉 차트고요. 그만큼의 흐름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렴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확장 이후의 수렴 구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됐다가 수렴이 됐다? 그러면 진행되던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을 준다는 거예요. 목표치만큼 밀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다이아몬드 패턴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흐름이 상승하다가 확장이 됐죠. 저점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그런데 다시 수렴이 됩니다.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렴이 됐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의 수렴이 됐다. 확장 이후에 수렴이 됐다.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윗방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 서양식 패턴, 지속형 패턴 말씀드렸어요. 삼각형 패턴은 굉장히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고 전제 조건이 많습니다. 많은 전제 조건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신뢰도를 높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직사각형 패턴, 마름 모형, 예? 다이아몬드형 패턴 같은 경우에도 전제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무료 자료, 무료로 교육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하고요. 첨삭지도, 방송 끝나자마자 저 막 뛰어간다 그랬잖아요.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4일 동안 교육받으시는 내용 오늘 복습을 하시니까 다 여러분들 걸로 이제 생각이 되시나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아주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시장에 설렁설렁 대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률이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 요즘 장이 어렵습니까? 절대 어려운 장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장인데 이러한 장에서 수익 극대화하셔야 되죠. 어떻게 해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교육을 통해서요. 자, 오늘 서양식 패턴에 대한 부분, 지속형 패턴에 대한 부분 마지막 복습 마무리 단계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요, 여러분들께 교육에 관련된 종목까지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지속형 패턴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삼각형 패턴, 직사각형 패턴, 다이아몬드형 패턴. 조금 전 시간에 다 배웠죠? 복습 다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배울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복습하죠. 어제 이 패턴들 알려드렸더니 어제 야간 무료 방송 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첨삭지도 해드리는데 이런 급등 패턴 종목군 좀 더 달라고 오픈해드렸죠. 오픈해드리고 또 수익 막 나오기 시작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에는 무료 방송이 없어요. 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더 철저히 하시고 다음 주에 대한 예습까지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세히 해드렸는데 어제 시간이 좀 많이 짧았죠. 그럼 다시 볼까요?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등락을 연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패턴이다. 추세에 반발하는 세력들의 등장에 의해서 횡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다. 한 방향으로 세게 움직였는데 그것에 반대를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눌린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눌린다. 혹은 급락이 나왔는데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 반발력이 형성된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기본 전제입니다. 이전에 주가가 급등락을 나타낸다. 막 급등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주가가 급등 혹은 급락이 연출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일반적으로 1주에서 3주 정도 단기간에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자세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소형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1에서 3주. 그리고 요즘에는 상하한가가 30%로 확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짧은 구간에 형성될 수도 있고요. 대형주의 경우는 더 긴 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 그러니까 먼 기간을 놓고 보면은 깃발형 그리고 페넌트형, 쐐기형까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반전형으로는 절대 작용될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깃발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근데 이것이
하락 반전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급등 이후에 깃발의 모습이 형성되면은 대부분의 전제 조건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추세 지속형이고 이게 교육의 기본 바탕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는 깃발형 패턴 자체가 아니죠. 깃발형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페넌트형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반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형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는 기존 깃대 형성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깃발의 움직임이에요. 깃발의 움직임. 이런 내용만 보시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막 책만 보시면. 깃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걸 깃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잠시 눌렸다 했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깃대의 흐름, 깃대의 방향, 윗방향과는 다르게 깃발은 아랫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깃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깃발도 뭐 이렇게 돼 있다? 네? 윗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깃발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이게 깃발형입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맞춰야지. 이렇게 돼서 밑으로 눌리면서 쉬어가는 구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형성돼야만 다시 간다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고점이 높아지는 흐름?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놓고 보실까요? 깃발형과 페넌트형의 패턴. 급등락 이후에 깃발이 나부끼는 모양으로 형성된다. 예? 추후 등락폭은 깃대 길이만큼의 수준을 예측한다. 그럼 깃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깃대로 볼까요? 조금 이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은 추세선을 다시 돌파해서 움직임이 세워질 때, 그럴 때 재차 급증이 되겠죠. 그리고 하락형은 출현 빈도가 낮습니다. 신뢰도도 낮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말씀을 차분차분 드릴게요. 깃발형의 형성 기간은 상승 깃발형, 형성 기간 1주에서 3주. 하락 깃발형은 가능성도 적다고 그랬잖아요. 신뢰도도 낮고 2주 정도 수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하락 깃발형의 전제의 흐름입니다. 자, 급락이 연출된 이후에 반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발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목표 주가 라인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멈춰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급락이 연출이 됐어요. 급락이. 근데 반대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파격 반발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뒤로 누웠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밀려내렸다고 치고.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저항과 고점이 둘 다 윗방향으로 형성이 되지는 겁니다. 뭐 페넌트형처럼 세기형처럼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둘 다 높아지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예? 일단은 깃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왔어.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전제 조건이 깃대의 반대 방향으로 깃발이 형성된다.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형성됐다가는 이건 아니다. 깃발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또 뭐가 될까요? 급락에서는 그다지 연출이 안 된다.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는 신뢰도가 낮다. 잘 발생도 안 되고 신뢰도가 낮다. 그 말은 뭐냐면 급락이 연출됐어요. 가격 반발력이 나왔어요. 어느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악재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호재의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잠시 매물을 만나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료가 탄탄하다면 또 시장이 멀쩡하다면 계속 가죠. 근데 이쪽의 경우에는 급락이 전제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 회사에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아무리 급락이 나왔다 할지라도 반발이 나오는 이러한 시점에서 추가 급락이 조차 연출되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그 부분도 차분하게 다시 생각하시면 일리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넘겨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목표 주가 추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표 주가 추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대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볼 것이냐, 여기까지 볼 것이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실상의 깃대는 이겁니다. 안 그래요? 깃발을 여기까지 무궁화 위에 이렇게 봉 하나 달린 게 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깃대가 사실상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여기서부터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저 길이만큼을 볼 것이냐, 아주 공격적으로, 아니면 요 흐름만큼에서 깃대를 여기서 다시 깃대를 잡아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고 설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주관적인 범위다. 그래서 갭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0,000원이 있을 때, 10,000원의 갭이 있을 때 8,000원에서부터 10,000원으로 올라왔다라고 친다면
25% 올라온 거죠. 그래서 2,000원의 범위인 12,000원까지 뿐만이 아니라 공격적인 성향이실 때는 12,500원. 만 원에서부터 12,500원의 갭 부분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 여기까지의 범위, 그리고 원래는 여기 돌파 이하로 내려가는 기준이 맞습니다. 깨지는 거는 올라갈 때는 이 위가 되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 있어서도 방어적인, 보수적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설정 범위, 혹은 깃대를 짧게 잡는 범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관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정확한 기준은 공격적으로 잡으시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또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이기 때문에 길게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상승 깃발형의 경우에는 뭐 반대급부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에서 목표치.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의 목표치, 이 높이까지의 목표치, 마찬가지의 높이까지의 목표치. 아시겠죠? 최대 폭으로 넓게 보실 때는 퍼센테이지의 목표치, 그것을 여기서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의 목표치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정도의 탄력이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깃발형은 이러한 흐름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대형주 기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승률 기준에서. 수익률이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대형주가.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만큼으로 늘려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 깃발형,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뉘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이러한 좋은 조건의 대형주도 놓치시게 되는데, 윤정두와 함께라면은 이런 종목 놓치실 리 있겠습니까? 왜? 교육을 통해서 다 오픈을 지금도 해드리잖아요. 윤정두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형주에서도 깃발형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중 교재, 특히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런 교재까지도 깃발형의 경우에는 소형주 기준의 예제를 넣어요. 점상이 나타난 것을 예제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입니까? 아니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30년 동안의 노하우가 묻어나오는 그런 교육, 그것은 바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이러한 급등락의 패턴의 깃발형, 페넌트형 이런 부분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신감 가지시면서 교육 임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놓고 볼 텐데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와, 이러한 급등을 나타낼 수 있었구나. 이러한 급등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36,000원에서부터 결과적으로는 5만 원대까지, 5만 원 중반까지 다 올라올 수 있었구나. 그죠? 대단하죠? 자, 또 놓고 보겠습니다. 페넌트형의 형성 기간입니다. 1주에서 3주, 그리고 그 하락 페넌트형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수준 놓고 보는데, 지금은 더 짧게 축소됐다 보실 수도 있겠고, 대형주의 경우는 더 길게, 긴 기간을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락 페넌트형 같은 경우, 이 페넌트의 모양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형성이 돼도 되고, 이렇게 형성이 돼도 되고. 다만 어떻게 됩니까? 이 꼭지 부분으로 갈수록 주가 부분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하락 추세가 아닌 반전이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이따 배울 그 세기형 때문에 그래요. 세기형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 세기형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페넌트형도 깃발형과 똑같은 기준에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모양만 깃발이냐 페넌트냐, 이 차이입니다. 깃발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꺾이게 됐을 때의 흐름을 우리가 페넌트형이라고 부른다. 페넌트. 이렇게 뭐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준에서 목표 라인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 기준에서도 똑같은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현대상선의 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으로 밀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페넌트형 반등이 나오고 다시 깨고 내려가는 흐름. 이것을 좀 먼 구간에서 보면은 많은 캔들이 밀집되면서 이렇게 몰리면서 세워지겠죠. 그래서 현대상선의 흐름도 굉장히 가파르게 보여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팔랐어요. 18,500원에서부터 12,000원까지 밀린 상태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6,5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밀린 겁니다. 얼마입니까? 40% 수준입니다. 40%의 급락이 나왔다.
반대급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수익이 나왔겠죠. 대형주에도 접목이 가능한 겁니다. 상승 페넌트형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흐름. 이러한 흐름에서 목표치 설정할 수 있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까지의 흐름, 기대를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목표 수익을 설정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조화제약의 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상 나오는 이런 종목만 넣어놨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이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대형주에서도 이런 흐름 잡아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제약의 목표 라인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단을 잡아놓는다 그랬죠? 상단 잡아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원래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요 구간이 될 거예요. 요 구간에서부터 기준을 잡는다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어찌됐건 하단 1,600원에서부터 상단 3,400원까지 1,800원, 100% 이상의 상승이 아주 단기간에 한 달 이전에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죠.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죠. 공부 제대로 하셔야겠죠. 소형주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화제약의 2002년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기준에 얼마나 거품이 많았습니까? 예? 조화제약 상한가 때 왜 대지복제 성공했대? 아 그래. 아 조화제약 하한가 때 아 왜 대지가 죽었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펀드멘탈 관련된 내용보다도 그런 테마 형성된 내용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그런 테마주들조차도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이런 서양식 패턴의 페넌트형 이런 걸 가지고도 잡아낼 수 있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캔들도 있을 거고요. 갭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어떻게 한다? 극대화할 수 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쇠경입니다. 이거 어제 자세히 설명 못 드렸어요. 사실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건데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기존 추세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요. 주 추세로 회기 시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반전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추세 지속형을 배우고 있어요. 패턴 지속형. 지속형 패턴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상승 쇠경은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향후 주 추세는 재차 하락합니다. 이름은 상승 쇠경인데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 거기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깨진다는 거예요. 급락에 대한 반발 심리. 그리고 저가 편입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투매 지속 등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림이 이게 너무 크게 그려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크게 그린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상승에. 고점이 높아져요. 저점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면은 이 구간에서 어딘가로 튀는데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고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 위에서부터 좀 깨고 내려온 거예요. 깨고 내려오다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고점과 저점을 다 높인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네?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렴하고 난 이후에 흐름. 여기서부터 밀려 떨어진 이후에 가격 반발력 이후에 다시 깨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다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의 그 기준에서 대림산업 일봉 차트 보여드렸는데 사실상은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죠? 쇠기형 같은 경우.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놓고 그리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려놨는데 연구원이 이렇게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가파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격 반발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흘러온 것이다. 완전하게 추세를, 주추세를 돌리기 전에 재차 이러한 흐름은 깨고 내려간다. 얼마큼? 이만큼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이 깃대형이나 혹은 뭐 깃발형이나 페넌트형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요 추세 범위에서의 하락 범위를 새롭게 그려나가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쇠경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름이 반대급부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혹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가져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OC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 구간에 하락 반전되는 높이, 이 높이의 기준이 있어요. 그 높이의 기준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다시 돌린다라고 놓고 보시는 게 세기형의 실질적인 목표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기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길게 예제도 못 보여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 또다시 총복습 또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뭐 배운다고요? 서양식 패턴의 추가적인 반전형 패턴을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 총복습 또 한 번 해드리겠죠. 그때 또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야간에 방송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첨삭지도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장중에 무료 교육 방송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습 좀 미흡했던 부분 혹은 예습을 좀 미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첨삭지도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교육 자료도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종목 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식 패턴에 대한 지속형 패턴 어떻게 했습니까? 총복습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반전형 패턴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임시공휴일이 생겼죠. 그렇게 됨으로써 2주 연속 진행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8강좌를 통해서 서양식 패턴, 반전형 패턴 진행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뭘 드려야 되죠? 종목 오픈해드려야 되겠죠? 오늘 너무 숨가쁘게 복습하셔서 힘드신 분들은요. 내일 강연에 있다고 그랬어요. 부산에서 무료 강연에 해운대에서 있으니까 꼭 찾아오시고요. 지금 오늘 관련된 종목 하나 오픈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다가 월요일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노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2015년도에 대주주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룹 간의 빅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뭐 실적 개선폭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뭐 PBR 같은 경우에 동종업체들 중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린 거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뭐 낮은 기준이다. 그리고 실적 개선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월 30일이라든가 또 4월 5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진행해드렸죠. 진행해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구간을 설정을 계속 해드린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3월 30일 또 4월 5일 또다시 이러한 내용의 일봉, 주봉 다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점으로 놓여져 있는 구간에서도 편입할 수 있다. 왜? 수급 부분이 누적적으로 더 내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다시 복습하시면 다 찾아내실 수 있겠죠. 종목명 안 보여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10.96% 상승한 이후에도 편입 기준을 또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 어떻습니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놓여진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여기에서 또 뚫고 또 가는데 오늘 뭘 배웠습니까? 상승 삼각형을 배웠습니다. 상승 삼각형의 기본적인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1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올라섰을 때 부딪혀서 꺾이는 구간이 1번, 내려왔을 때 부딪히는 구간이 2번, 다시 돌려줄 때 3번, 여기서 다시 꺾일 때 4번. 이 4개가 형성이 돼야만 기본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랫변과 꼭지 기준에서의 3분의 2 지점 이상을 뚫고 갔을 때 그래야만 상승 추세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죠. 그렇죠. 거기가 1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윗방향으로 놓고 봐서 차익 실현 구간 한번 정리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눌려주는데 이제는 이 구간이 뭐가 됩니까?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서 목표 라인 최소 범위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정도 범위까지입니다. 쉽죠? 간단하죠? 이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의 매력입니다. 오늘 이 종목 꼭 열심히 공부하시고 복습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십시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서양식 패턴,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전부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어제 마찬가지로 오늘 좀 장중에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윤정도 이렇게 웃는 이유가 뭡니까? 망치형으로 확 돌렸잖아요. 그리고 주변 요소들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해드렸죠. 다음 주 한번 볼까요? 굉장히 긍정적일 겁니다. 자,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내용 여러분들께서는 무료 강연에 꼭 참여하셔서 전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무료 강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